이번 CPI와 PPI 발표는 저에게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저는 발표 전부터 금속, 식품, 에너지, 서비스 가격 상승을 모두 고려했고 이런 흐름이 지표에 반영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CPI는 크게 낮게 나오기 어렵고 PPI 역시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달랐습니다. PPI는 시장 전망을 훨씬 웃돌았고 이는 제가 짚어낸 요인들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공식 설명은 유통 마진 확대, 농산물 급등, 관세 효과의 지연 반영이었지만 그 수치가 정말 있는 그대로의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인지 저는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CPI 역시 체감 물가와 발표치의 괴리가 반복되면서 지표의 진정성을 저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통계가 잘못되었다는 의심은 제 개인적 감정에서만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째, 데이터 품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실제로 있습니다. 로이터는 8월 12일 기사에서 데이터 품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명시했고 같은 주의 보도에서도 생산 자물가 PPI가 예상보다 크게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둘째, 통계기관 자체의 불안정도 거론됩니다. WSJ는 25년 8월 초 미 노동통계국이 인력 예산 문제와 정치적 압박으로 통계 신뢰성 논란에 휘말려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칼럼 역시 정책 정치가 데이터 거버넌스를 흔들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셋째, 측정 방식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BLS는 가격이 비어있는 구간을 추정치로 메우고 품질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헤도닉 조정을 씁니다. 이런 절차는 통계적으로 정당하지만 현실 체감과 괴리를 만들 요인이 됩니다. BLS 공식 문서 참조. 넷째, PPI와 CPI의 구조적 차이도 큽니다. CPI는 수입 포함 주거비 포함 등 소비자 관점이고 PPI는 수출 정부 구매 기업 간 거래까지 포괄하는 생산자 관점이라 동행성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BLS 비교 자료, PPI FAQ 참조. 이 모든 점을 종합하면 단순히 시장의 해석 오류나 제 분석의 오차를 넘어 데이터 자체의 구조적 한계와 왜곡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오늘 가격은 23,734까지 내려갔다가 23,796에서 마감했습니다. 저점에서 반등은 있었지만 강한 회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3,800을 지켜내면 단기적으로 23,840에서 880까지의 반등이 가능하지만 23,734를 다시 이탈하면 23,680, 23,600까지 추가 하락이 열릴 수 있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시장은 제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숫자를 그대로 믿는 건 위험하다. 앞으로는 숫자 그 자체보다 그 숫자가 어떤 수집 추정 조정 과정을 거쳐 나왔는지부터 의심해야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예상을 맹신하지 말고 늘 상승 하락 두 가지 시나리오를 동시에 준비하십시오. 그것만이 현재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건 지금 시장은 정상적인 시장 흐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힘, 알 수 없는 의도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 공식 웹사이트 주소는 bls.gov입니다. 여기서 CPI, PPI, 고용지표 등 모든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전 영상의 내용을 모두 담지 못해 간단히 추가 영상 골립니다. 이번 CPI와 PPI 발표는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혹시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표를 왜곡해 주가를 끌어올린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나옵니다. 실제로 BLS 수장 해임, 일부 지역에서 데이터 수집 중단, 추정치 사용 증가는 발표된 수치가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습니다. 과거 보스킨 위원회가 CPI가 과대 계상된다고 지적한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지표 조작설은 과장됐다는 시각도 있지만 분명한 건 발표와 시장 흐름 사이에 괴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배경에는 국제 발행을 위한 투자자 신뢰 유지, 미국의 글로벌 이미지 관리, 그리고 단기 시장 안정 필요성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구조적 문제로 인해 결과가 의도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이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이 의심을 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의 해석은 각자의 몫입니다. 저는 단순히 이 시장이 설명되지 않는 힘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짚어드렸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지지 저항선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선 위는 롱, 지지선 이탈은 숏 관점으로 단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지금은 예측보다는 확인된 자리에서 대응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시장 움직임을 관찰해보면 이번 국면의 핵심은 결국 미국 정부와 시장 세력이 주가 하락을 막거나 상승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지금의 의도가 하단 방어인지 아니면 추세적 상승 연출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방 방어 약 65%, 의도적 상승 연출 약 35%. 왜 그렇게 보냐면 최근 흐름이 23,760에서 800 구간을 반복적으로 지켜내는 패턴입니다. 깨지면 곧바로 매수 스파이크가 들어오고 위로는 23,900에서 24,000 사이 공급이 쌓이며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는 추세 확장보다는 정해진 구간 방어에 더 가깝습니다. 또한 4시간과 1시간 봉에서 상단 밴드 접근 시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중심선 재탈환에 실패하는 모습이 잦습니다. 즉 상단 돌파보다는 과열 억제와 하단 방어의 흔적이 강하게 보이는 겁니다. 현재 국면은 경기 둔화, 완화 정책 기대,
금리 인하 구도 속에서 급락을 방지하고 질서 있는 시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강한 랠리를 연출하면 정책 신뢰에 금이 가고 채권 소화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실업률은 4%대에서 정체되어 있고 줄어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까지 무너진다면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은 더욱 커지고 정부 신뢰와 재정 운용에도 큰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국은 해외에 있던 공장을 다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가동하면 지역 고용이 늘어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면서 실업률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흐름은 주가 하락을 최대한 방어하며 시간을 버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공장 가동이 본격화되고 실업률이 실제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주가를 지켜내려 할 것이고 언젠가 고용지표가 개선되면 그때는 오히려 주가 상승 시도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겁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락 가능성을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정부의 방어 압력이 강하게 작동한다면 예상과 달리 큰 폭의 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이번 장세는 알 수 없는 힘이 작동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확신하기보다는 그 힘이 실제로 발휘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4시간봉 차트에서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핵심입니다. 이 선을 회복하지 못하면 추가 하락 압력이 커지겠지만 반대로 이 자리를 지켜낸다면 방어력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이 됩니다. 참고로 미국 내 일부 공장은 25년 8월 말부터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고 대규모 반도체 및 제조 시설은 27년 이후 본격 가동됩니다. 즉 지금의 시장 방어는 그 시점까지 버티면서 실업률 개선에 따른 기대감을 선반영시켜 주가 상승 시도를 노리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 방어에 실패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주요 지지선이 붕괴되고 특히 4시간봉 중심선을 완전히 이탈한다면 단순 조정이 아닌 본격적인 하락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방어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단기 시장 방향성을 가를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의 제 영상 내용처럼 그들의 목적이 주가 상승보다는 하방 방어에 있다고 본다면 상승은 제한적일 수 있고 하단 방어는 오히려 지속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뒤에는 또 다른 부담이 따라옵니다. 바로 차익 실현 매물입니다. 주가가 빠르게 오르면 이미 들어와 있던 투자자들은 익절 기회라고 판단하고 매도를 내놓습니다. 이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상승 힘은 약해지고 오히려 하락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23,900에서 24,000 구간처럼 심리적 저항선이 겹쳐 있는 자리에서는 차익 매물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이때마다 시장은 위로 돌파하기보다는 다시 아래 지지를 지켜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죠. 결국 무리수를 두고 상승을 연출하는 과정이 오히려 하단 방어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은 강하게 위로 뚫는 모습보다는 정해진 구간을 반복적으로 지키며 버티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주가 하방 방어가 목적이고 상승 연출은 더 이상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과연 하단 방어가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본 내용은 매매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